자, 우리 유튜브로 만나는 4반 친구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위치 문제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수업하기 전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EBS 복습에만 치중하고 새로운 지문들을 읽지 않으면 시험 보는 날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날 처음 만나는 지문들에 대한 대비하는 능력이 지금보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항상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여기 우리 링크 책에 있는 모의고사들 그리고 선생님이 만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들에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지문들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밴드에 올려놓은 그 비연계 지문들 한 챕터에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10개에서 11개 정도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다는 못할 수 있겠지만 뭐 다 할 욕심은 내지 말고 그러나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해서 계속해서 새 지문을 읽는 그 훈련들을 계속 이어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튜브로 만나는 추석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들 중에 위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 문제, 순서 문제보다 좀 더 어려울 때들이 많죠. 당연하게 순서는 어쨌든 주어진 문장과 ABC 네 묶음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 문제는 주어진 문장과 1, 2, 3, 4, 5, 6개 되게 이제 첫 문장이 있고 그래서 7개 이상의 묶음으로 나눈 것들이어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영어 실력으로 본다면 어쨌든 문장 단위, 문장 하나의 정확한 해석 능력들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위치 문제가 되겠어요. 따라서 어렵고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할 것들을 쉽게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활용 순서 역시 지금 기출 문제들 답이 몇 번이냐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 내용들 답이 한 번에 보이지 않았을 때, 즉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시험을 볼 때는 만약 읽었을 때 답이 딱 보이지 않거나 후보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일단 한 발 떨어져서 시간들을 조금 써서 무슨 이야기인지 요거부터 파악들을 하고 그리고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처음 주어진 문장을 읽었을 때에는 아직까지 전체 주제 요지라는 바탕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주어진 문장을 보면 전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좀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보다 좀 더 제대로 된 해석들이 가능하지요. 그럴 때 그냥 너무 또 1, 2, 3, 4, 5 세부적인 자리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일단 얘들과 한 묶음의 내용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크게 나눈 것들 안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힌트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 한 가지 해야 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진 문장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특히 주어진 문장이 어떤 힌트들로 시작을 했을 때 요 녀석과 요 힌트로 이어서 시작하는 요 문장이 잘 이어지나 요것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요 주어진 문장이 여기다라고 하면 그 뒤에 오게 될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번 문장과 연결이 잘 되는지도 확인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다행인 경우에는 2번 곧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문장들에 들어있는 어떤 힌트들이 이 연결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며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2020학년도 수능 38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문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웠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조각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텃새들 그리고 그와는 다른 철새들 어떤 면에서 어디에 살 것이냐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얘들이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새끼들을 낳고 키우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조각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주제와 요지들을 정리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제 쉬운 데부터 크게 나눠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힌트들이 활용이 되어서 여기서부터는 철새들 이야기인 것이고 그 앞에는 텃새들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일단 우리 주어진 문장은 텃새들 이야기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까지는 여기서도 좁힐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이냐를 고르는데 살아남기에 좋은 곳,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곳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반대되는 아이들이니까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또 우연히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철새 이야기에 해당하는 뒷부분들, 뭐 최근에 가장 나중에 읽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부분들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새끼를 낳아 키우지 않을 때는 그냥 살기 좋은 곳, 새끼 낳아서 키울 때는 새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곳들 이렇다라고 하면 그와는 다른 텃새들, 즉 옮겨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다녀야 하는 애들은 이와는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어려워서 잘 안 읽히던 문장들, 뭐 주어진 문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었을 때에는 좀 더 어떤 범위들, 내용들이 가져야 할 범위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즉 주제와 요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바탕 위에서 읽게 되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둘 다 좋은 것이면 좋은데 살기에 편한 곳과 새끼 낳아서 키우는 곳이 다른 경우들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당장 내가 살기는 불편해도 새끼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좋은 곳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들이 어느 정도 읽혔을 때를 전제로 해서 한 번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위치 문제는 원래 시간을 좀 써야 하는 문제니까 한 번 어떤 부분들을 한번 다시 읽는 정도의 시간을 더 쓴다라고 하면 지금의 실력으로도 이런 바른 접근법들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근본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주어진 문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므로 라는 힌트가 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읽히지 않는데 thus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많은 철새들의 개체들인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러한 것에 직면해 있는, 즉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Fitness benefit of control입니다. 즉 무엇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딱 맞는 혜택들이야. 무엇을 통제하게 되느냐? over, 무엇에 대한, 무엇 위에 컨트롤하는 것이니까 productive breeding site, 즉 자손들을 많이 프로듀스, 생산하고 키울 수 있는 곳, 즉 새끼 낳기에 적합한 곳들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진다. 즉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딱 맞는 혜택들에 직면한 이곳에 살면 새끼를 낳기 좋겠구나 라는 상황에 처한 많은 텃새들인데 말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은 문장 구조로 보면 many resident species를 꾸미는 말이고 그래서 많은 텃새들은 may be forced, 강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to balance,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자, 무엇을 균형을 맞추느냐? 요것을.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로 by remaining 이렇게 문장의 의미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말이 어렵습니다. 비용이야. 즉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들이야. 어떤 형태의 대가냐 하면 즉 non-breeding survivorship, 새끼를 낳아 키우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낮아. 즉 살기에는 좀 덜 좋은 곳이라는 형태로 비용들을 지불해서 균형을 맞춰요. 어떤 방식으로 그 비용에 대한 균형을 맞추느냐, 즉 이건 손해를 본다라는 뜻이야. Remaining in the specific habitat, 어떤 특정한 서식지에 남는데 where, 그 서식지에서는 highest breeding success occur, 즉
가장 새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키울 수 있는 곳에 남는 것은 좋아지는 것 플러스, 그래서 이 비용의 균형을 새끼 낳기 좋은 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즉 이건 나빠지지만 이건 좋아지는 것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쉬운 말로 하면 살아가기에는 조금 덜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새끼를 낳아 키우기 좋게 된다면 그게 균형을 이루어서 결국 얘들은 새끼 낳기 좋은 곳을 선택한다, 이 말인데 말들 참 어렵게 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은 결국 우리가 이 문장에 해석 능력이 있느냐인데, 사실 누구도 이 문장 하나 던져주면 우리 그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전체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본 바탕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았을 때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목표, 즉 목표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는 과정들, 즉 계속해서 실력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목표까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키운 실력으로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들이 낮아서 이런 문장은 그냥 못 읽고 나머지 가지고 하지, 이렇게 목표가 낮아지면 더 이상의 실력이 늘지 않아서 시험의 결과들도 별로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치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들을 찾고, 기분은 좀 나빠지지만 잘 안 되니까 그걸 찾아서 부족한 데를 메꾸기에 아주 좋은 유형들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3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의 주제와 요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단 순서, 위치에 지나치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요 문장 하나가 제자리에서 빠져 있고 나머지들을 가지고 주제, 요지를 잡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 TV의 시청자들의 분화, 역시 주제 요지 문제라면 선지에 요 정도만 가지고도 이 얘기야 라고 연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정도 문제를 풀려면 주제 요지를 제대로, 즉 시청자의 분화라는 말이 선지에 있으면 요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죠. TV라고 하면 공중파 채널 두세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TV 그러면 공중파도 있고 케이블 TV도 있고 IPTV 등등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그 채널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예능 전문 채널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광고를 여기에다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지금은 공중파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케이블에도 해야 되고, 케이블 안에서 스포츠 채널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애 오락 프로그램 여기도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염려를 해. 예전에는 그냥 공중파, KBS, MBC 여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온갖 케이블 TV 이런 데까지 다 해야 한다라고 걱정을 하나. 그러나 그건 지나친 염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려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나누면, 그러면 결국 주어진 문장은 어느 쪽이냐 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쪽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문장을 보면서 2번 문장은 분명히 이건 이제 이렇게 걱정할 거리들이야 라는 이야기고, 요 3번 문장은 분명히 이건 걱정할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gain considerable benefit 이런 표현들만 종합으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상당한 혜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은 걱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장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still 기본적인 뜻은 여전히인데, 우리가 여전히라는 말을 어떻게 써? 이럴 때 제일 잘 쓰는 거 아니야? 상황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활 방식은 같습니다. 뭐 이럴 때 쓰는 것이잖아. 그래서 이 여전히라는 말의 의미들 중에 하나는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들은 같습니다. 이 스틸이 그 스틸입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주장할 만합니다. 이건 가짜고 그 다음에 that 이하의 절이 이제 진짜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광고주들은 worry 걱정을 하는데 rather 어느 정도는 too much 지나치게 많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advertising in other media TV가 아닌 다른 미디어에서의 광고라는 건 has always been fragmen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나눠져 있었습니다. TV 정도나 이제 시청자들이 하나로 묶여 있었지 다른 라디오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데 하는 광고들은 애초부터 시청자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쪽 광고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고 이득을 가져다 주니까 TV는 이제 와서 갈라졌지만 다른 것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여전히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문장인데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still 이것들을 보면 그러면 이 이야기가 변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좁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앞에 인트로덕션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나눈다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얘와 얘가 모오버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즉 여기까지는 걱정을 할 만한 걱정을 하고 걱정할 이유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moreover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할 때 덤이라고 선생님은 표현해요. 즉 뭔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있다면 이걸 활용해서 답에 대해서 확인들을 좀 해보자 인데 이 문제 같으면 덤이 있는 문제야. 자, 그럼 이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작년 수능부터 14개의 문제인데 14개들 중에서 이렇게 덤이 있는 문제들이 세보면 8개예요. 그리고 덤이 없는 문제들이 5개야. 하나는 좀 애매한 녀석이 하나 있어. 즉 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쪽은 이것만 가지고 딱 답을 확신할 수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덤은 뭐야? 뭐 살 때마다 늘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절반 조금 넘는 이보다 이제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보다 좀 더 많은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어질 수 없는 즉 흔히 공백이나 단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한 6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반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큰 도움들 특히 내가 선택한 곳이 답이구나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확인하는 용도로서는 엄청나게 큰 역할들을 하지만 이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접근법의 첫 번째가 되는 건 문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들 중에서 여기 14개의 문제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1, 2, 3, 4, 5 중에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은 건 우리의 예상대로 4번입니다. 4번이 7개예요. 자, 그러면 그냥 안 읽고 이번에도 절반 정도가 4번이니까 4번을 쓰자. 이거나 절반보다는 조금 넘으니까 일단 문제들을 읽기는 읽겠지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 2문장씩만 읽어서 연결이 안 되는 데를 찾잖아. 크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요 14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통계로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면 위치 문제는
일단 애초부터 포기하고 그냥 4번 찍어. 이렇게 이제 1년을 보내고 또 남은 2달을 보내서 마무리할 사람은 없겠지요. 자, 그러니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들 그리고 본질의 실력을 키우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을 하는 접근법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유형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 같으면 그냥 주제 정도만 물론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어떤 걱정들을 이게 무엇이며 이게 왜 광고주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만드느냐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만 나눠주면 그 이야기가 나눠주는 시작 부분에 주어진 문장들이 들어가고 이 녀석이 빠지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덤도 있고 하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좀 더 많은 문제들을 지금 현재의 실력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문제들을 좀 더 빠르게 해결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평가원 3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요지 문제로 만났다면 선지에서 요 선지를 발견했을 때 아하, 이 얘기였구나. 이거 맞아.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이걸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 지문에 먼저 이야기를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보통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와 이렇게 생긴 웍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만약 하는 일이 똑같다면 그냥 달걀을 굽는 정도라면 그러면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좀 더 많은 달걀을 구울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여기 바닥에 평평한 면이 적어서 달걀을 많이 못 굽죠. 자, 그러면 결국 계란 굽는 일을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좋으니까 얘는 필요하지만 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볶고 그 멋있게 불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불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뭘 볶거나 이럴 때에는 이쪽이 훨씬 낫죠. 그래서 웍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프라이팬이 하지 않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걸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녀석도 의미가 있고 이 녀석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 웍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프라이팬과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일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얘들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결국 여기에서 선생님은 프라이팬과 웍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과학과 예술입니다. 자, 그러니 과학과 다른 일을 하는 예술의 역할이야. 그 예술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과학이 하지 않는 못하는 인간 감정을 탐구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과학이랑 예술은 뭐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이 더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예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술은 과학과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과학보다 못한 것이 아닌 과학만큼이나 중요한 과학이 하지 못하는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감정을 우리가 알아내는데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들 같은 일을 하며 과학이 더 잘한다. 이 표현이 우리가 뭐 21번 문제 같으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문제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21번 문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과학이라는 것이
엣지, 모서리를 가졌다. 모서리라는 건 탁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즉 남들보다 더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엣지 있네 뭐 이런 표현들이 유행을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그게 결국 없었던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요 앞문제에서 얘기했던 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요 내용들, 즉 과학이라는 것이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이어지면 the notion, 개념의 내용을 절로 설명을 하겠죠. 예술이라는 것, 어떤 예술이냐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전문화된 예술이라는 것은 특히나 매력적입니다. In this light,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학이 더 잘합니다. 예술이 이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잘 연결들이 되지 않죠. 즉 이 문제도 결론은 덤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내용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즉 요 연결들이 꽤 어려운 것이지만 내용들을 여기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또 거기에 덩달아 이런 덤까지 제대로 활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so로 연결이 되느냐. 즉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더 잘한다. 즉 얘는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의미들, 우리가 흔히 행간의 의미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는 일이 같은데 얘가 더 잘한다라는 말 안 해? 그러면 이 녀석은, 예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도 장점이 있다, 똑같다, 얘와 얘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들을 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내용 없이 그냥 눈에 띄는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어볼까? 얘 뒤에 어때? 얘 뒤에 어때? 얘 뒤에 어때? 이런 식으로 찾아서는 이 문제는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 39번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 즉 어떤 요령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계속 실력을 쌓아가자. 그러면 당장은 해야 할 것들이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불편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실력이 느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2달 동안 뭐 한 등급, 2등급 올리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힌트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덤이 있는 문제이니까 이것들도 다시 한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했었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2019년 수능 문제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까다롭냐 하면 일단 뭐 이 정도의 주제 요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결국 뭐 거의 첫 문장에서 다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주제가 분명히 프린트, 즉 인쇄술인 거는 분명할 텐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인쇄술이 발견된 이후들, 혹은 그러면 그 전에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전,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흔히 보는 문제들이 됩니다. 되게 우리가 이 수능 지문들이 우리한테는 좀 많아 보여도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는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거든요. 이 지문의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순서 위치 문제들이 되게 이렇게 한 2개 정도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70% 정도 문제들은 되게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요 안에서 한 번 더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니 크게 보면 세 묶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요 묶음 안에서 무엇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아예 글자라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말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전할 때, 구전이라고 하죠. 이때와 글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나 아직까지 인쇄술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서 그래서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이렇게 요 안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장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손으로 쓰는 건 글자가 없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지만 그러나 이게 많은 양을 손으로 써서 많은 양을 만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술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우리가 정확한 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결국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단 주어진 문장 안에 눈에 잘 띄는 그런 힌트 같은 것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인쇄술이 주제인 거니까 그 이전과 이후 쉬운 문제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글자가 없어서 말로 전달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손으로만 써서 하는 것들. 근데 그건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그 이후에.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요 부분까지가 말로만 전할 때, 요 부분부터가 글자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요 안에서만 잘 구별들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진 문장에 The advent of literacy, 즉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시대가 나타나게 된 것들, 그리고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 두루마리 책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된 거. advent는 출현, 나타남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그러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이라 해봐야 하루에 4페이지쯤 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묻고 나타나긴 했으나 그러나 느렸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나누면 이 문제도 덤이 있는 문제입니다. 즉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2번과 3번이 벗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8번도 무엇을 머릿속에 넣어두느냐. 때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이제 작게 잘게 나누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즉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나누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덜 한 것이 아니냐, 이걸 좀 의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럴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건 분명히 인쇄술 이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요 안에서 정확하게 못 찾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더 나누어질 내용들은 없느냐, 나누어야 할 때는 없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풀어가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39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수량을 표기를 하는데 표기의 방식이 어떠냐 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적을 때는 줄 하나, 비가 좀 더 오면 둘, 더 많이 오면 셋, 더 많이 오면 넷,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을 5 이렇게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 우리가 만나는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들이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랑비, 약간 무시해도 좋지만 조금 무시해도 좋을 정도면 이렇게 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산이 없으면 금방 젖습니다 정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라는 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이랬다가 그 다음은 이랬다가
그 다음은 이랬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러면 점점 비가 많이 왔다가 저녁에는 주는 것, 이건 이렇게 표기합니다. 해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나눠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지문에서는 선생님은 금방 비의 양을 막대기의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방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들을 했지만 이 지문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도를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같은 높이의 지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은,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의 제작 방식이 무엇이냐? 제작 원리는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고 따라서 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지도에 구현되는 결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나눠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주어진 문장에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therefore라는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이유들은 결국 저것만 가지고는, 그리고 이 문장의 그냥 해석들, 그냥 이 문장 하나에 단순한 우리말 전환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들을 묻고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쩌면 2번 문장입니다. 이 등고선이라는 건 연결을 하는데 모든 지점을 연결합니다. 그 모든 지점이라는 것은 그 지점은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부터 우리가 이 끝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것이 결국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지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therefore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덤이 없어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고 실제 주어진 문장에서 therefore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일반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연결사라는 힌트가 제일 눈에 띄는 그런 좋은 힌트인데, 연결사 없이 내용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순서 위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또 그 당연한 결과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의 연결, 그 서술 방식들을 보면 모두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도에서는 이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에도 지금처럼 therefore를 써주기도 하고 또 생략하고 안 써주기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이어질 때는 여기 연결사를 쓴다면 이제 대개는 뭐 that's because 같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잘 본 적 없죠. 특히 이런 연결일 때는 연결사 없이 잘 연결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결사 없이 연결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또 여기서 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또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서 뭔가의 구체적인 방식들을 설명하는 이런 연결들. 그렇지?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또 연결사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들을 해 두시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막혔을 때 돌파구들 중에 하나로 활용들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으나, 그러나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게
결과를 보고 나면 아이고 결과와 원인을 못 나눴네, 원인과 결과를 안 나누고 그냥 뭉개버렸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시험을 볼 때에는 꽤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의식적으로 활용들을 하고 대비들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3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위치 문제 하나의 원형으로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2018년 9월 평가원 3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위치 문제들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끝판왕이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이거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이건 일단 시간이 남으면 풀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어려워 제껴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결론은 뭐예요? 그냥 지금 실력으로 조금 더 많이 맞는 정도, 이런 정도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정도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여러분들한테, 가끔이 아니지 자주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근데 그게 하지 않았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것들을 자꾸 시키고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결론을 설사 이 문제를 푸는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꽤 가까이만 가면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한 실력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실력이 계속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밑에 간단하게 정리들을 해 놓았는데요. 사실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자, 이 첫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아이를 여러 가지 신체, 사회, 심리적인 자극들 때문에 아이들을 낳고 싶어지게 됩니다라는 게 첫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욕구들, 욕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하는, 여기에는 이따 보겠지만 care for others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문장을 보면 첫 문장부터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몇 개의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자극들이 촉발시킵니다. 어떤 감각들, 즉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느냐 하면 generativity, generate, 뭘 만들어내다 인 것이죠. 즉 generativity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뭘 만들어내느냐, 즉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적인, 사회적인 이런 게 우리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즉 아이를 낳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즉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런 감각들을 일깨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의 핵심 요소, 이러한 태도, 아이를 낳고 싶어, 아이를 가지고 싶어, 이것의 핵심 요소는 첫 번째, desire to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는 욕망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욕망, 즉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돌보며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남들을 돌보려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 다음에 another distinguished feature,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타고난 가르치려는 욕구, 욕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주어진 문장도 이 가르치는 것에 관한 이 큰 많은 그 내용들, 이 묶음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서 순서들을 찾기가, 즉 제 위치를 찾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말들을 조금 어렵게 써놓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단 주제 욕지 잡기도 어렵고 일단 나눌 수는 있는데 another feature 이걸로 일단 크게 나눌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충분치 않아요. 자, 그래서 문장의 의미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게 결국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누구의 돌봄과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 그리고 때로는 남들을 부양해야 하는 이게 생활 방식. 그리고 이제 취직해서 직장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뭐가 돼? 부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지식도 주고 보호도 하고 뭐가 옳은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지식들, 무엇을 지도하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이며 이 사회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무엇이 바른 태도인지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는 의무들이죠. 지식, 지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타고난 가르치고 싶은 욕구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충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것,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돌보려는 거는 부모가 되면 저절로 이제 거의 저절로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쉽죠? 결혼하고 부모가 된 다음에 가르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냐? 이걸 가르친다. 이렇게만 누가 옆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그러면 쉬운 일들인데, 자, 그러나 영어 문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예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어떠한 권한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trust는 믿다이죠.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니까, 즉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이걸 가르칠 의무들을 가지게 되는데, 뭘 가르치느냐?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기술, 그리고 정보들, 무엇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정보들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들을 이제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언제 와야 하게 되느냐? 우리에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필요로 되어질 욕구,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했으면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 보호, 그리고 지도에 의존해야 하는, 즉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거구나, 내가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를 원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의무들, 즉 어떤 지식, 이런 지식들, 그 다음에 무엇에 관한 지도, 이것에 관한 지도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단순히 구글 번역기식으로 1:1 우리말 단어를 대응시키는 그런 우리말 모습으로 바꾸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즉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 만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니 아주 어려운 끝판왕이라고 했죠. 심지어 힌트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백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 덤도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말 그대로 끝판왕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문장들을 제대로 해석을 했는데 빈칸이 안 보이고 순서를 못 찾겠고 이런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냥 실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풀어보는 문제 개수만 늘리지 말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읽었어야 하는 문장들, 그 문장들의 시간을 써서 이게 결국 이 뜻으로 읽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계속해서 머리에게 알려주면 머리가 점점 실력들을 더 늘려가주게 될 것이에요. 자, 양만 많아지고 실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특히 마지막에 급할 때
일어나기 쉬운 일들이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39번 문제 끝판왕으로 다시 시간을 좀 들여서 다시 한번 쳐다봐 주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서 마칩니다. 2018년 6월 평가원 38번 문제입니다. 좀 빠르게 살펴봅시다. 자, 주제와 요지. 문제라면 이 정도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 주제, 요지 문제 많이 봤지만 대개 답들이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면 글자 맞추기 가지고도 이게 답이구나 라고 주제, 요지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것들은 결국 신화적 개념을 의식으로 시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뭐 히말라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정말 멋지고 깨끗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히말라야에 여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실제 TV에서 본 것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TV에서 못 보았던 것들, 혹은 TV에서는 굉장히 맑고 깨끗해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당연히 보이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결국 다른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행을 갔을 때 이게 TV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TV에서 본 것과 똑같구나 해서 이 이미지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역할들을 여행이라는 것이 하게 됩니다가 이 지문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실제 가보겠죠? 실제로 보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TV를 보면서 상상했던 그 경험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상상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갔을 때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 즉 실제와는 다른 경우조차에서도 여전히 실제 TV에서 본 것들, 즉 실제로 본 게 아니라 TV에서 봤던 그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야. 그냥 봤던 것들만 인식을 하는 것이야. 숨겨진 이 의미들이 역시 핵심이고, 그래서 그 생각이 오히려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의 위치들은 여기인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 보면 the latter case,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경우들, 즉 실제로 갔던 경우에조차도, 즉 실제로 가보고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힌트들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지문의 주제, 즉 그냥 신화적 개념을 의식으로 시행한다라는 이런 이 자체로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우리말 변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의식으로 시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게 만드는, 실제와 다른 것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원래 생각들이 더 굳어지게 만든다, 이 의미다라는 걸 파악을 그래야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